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진행마케팅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왜 시만텍 ATP일까요? 라는 주제로 시만텍 코리아의 조윤진 과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거가 오타 아닙니까? APT 아니에요? APT? 네, APT가 있고 ATP가 있는데 아, 그래요? 요즘 최근에 많은 고객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맞으세요. 네. 우선 APT 같은 경우는 네. Advanced Persistent Threat 해가지고 지능형 지속 공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지금 ATP 같은 경우는 네. 지능형 지속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할 때 그런 솔루션들을 통칭해가지고 Advanced Threat Protection, 지능형 지속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어드밴스 프로텍션. 네, 네. 그 솔루션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ATP.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2014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15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2014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시만텍에서는 매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다음 해에 보고서 리포트가 나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도 2015년도 4월에 아. 저희 시만텍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이슈가 있냐를 보고 네. 올해를 대비하라는 내용으로 나온 리포트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2014년도 한 해 보시게 되면은 가장 눈여겨 보실 게 우측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악성 코드의 수량이 작년 네. 한 해만 3억 개 이상이 발표됐다고 얘기를 해요. 네.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이죠. 네. 그러면 기존의 시그니처 방법으로 악성 코드를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으신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제 아래쪽에 우측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런 악성 코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많은 기업들이 악성 코드 대응하는 기법으로 저희가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많이들 차단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측 아래 보시는 것처럼 28% 가량은 이미 이런 악성 코드가 가상 머신인지 아닌지를 인식하고 악성 코드 동작을 못하고 나온 것도 많이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샌드박스 같은 거 다 알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실제 물리 머신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하여튼 이게 지금 올해 4월 달에 발표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도를 하고서 물론 내년 4월 때도 나오겠죠, 이런 것이. 네, 맞습니다. 그죠? 내년 그러면 나옵니다. 이게 올해 4월 달인데 벌써 4월에서 지금이 벌써 7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네. 작년의 그 트렌드하고 네. 올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되는데 네. 어떠세요? 보시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악성 코드나 이런 가상 머신을 우회하는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보실 정말 수 있어요. 증가했고. 일 사례로는 요즘 크립토라커 같은 악성 코드도 많이 돌고 있는데요. 네. 이 악성 코드들도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시그니처 베이스로 하면은 대부분 차단이 잘 되니까 네. 매일매일 그때그때 만들어서 아. 해커들도 매일매일 보낸다라고 보실 수가 아이씨, 있으세요. 아이씨.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는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고 이런 것들은 해커들이 다 자꾸 그걸 우회하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이게 대응하는 쪽도 매일매일 우리도 뭔가 바뀌어지 다이내믹하게 해야지 돼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계속 쓴다 그러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해커들의 공격도. 네네네. 자, 요거는 지금 어느 기업 사례인가요, 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네. 해외에 있었던 에너지 기업의 사례인데요. 네네. 많은 고객분들이 얘기를 할 때 지능형 지속 공격은 우리가 하나의 장비만 사면은 끝이 날 거고 이 공격만 내가 차단을 하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APT 공격을 당했던 네. 그 사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2013년도 2월에서 3월 사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2014년도 거의 5월 달까지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해커는 1년이 넘게 동안 이 한 회사를 위해서 공격을 한 거고 네. 이걸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공격들의 유형도 보시게 되면은 스피어 피싱에서 이메일로 보내는 거. 일단 들어간 거죠, 이걸로. 네, 스페셜 맞습니다. 이제 들어간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피싱 공격 같은 경우는 되냐 안 되냐가 바로 확인이 돼요. 네. 앞단에 있는 이메일 솔루션이 잘 차단을 하면 더 이상의 공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4, 5개월 가량 지속해보고 더 이상 안 되면 지속을 안 하는 거죠. 아, 네네. 안 들어가니까요. 아, 네,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워터링홀 공격이라고 해서 네. 엔드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갈 만한 사이트들을 해킹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기업 내부에 쓰고 있는 실제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든 회사를 해킹해놓고 네. 업데이트 받을 때마다 악성 코드 내려가는 아, 공격으로 계속 공격을 한 사례라고 네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에너지 기업을 네. 이 뭐 이런 이제 해커들이 굉장히 잘 이미 분석이 다 끝난 거죠. 그죠? 이 사람 구성 요소라는지 다 알고 네, 맞습니다. 이걸 다 해놓는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APT 공격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총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라는 걸 먼저 하거든요. 네. 조사를 했을 때 네. 유저분들의 이메일 계정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유저분들이 가장 잘 들어갈 만한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지 그리고 내부 임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건지까지 조사를 하고 나서부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공격이 네.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것만
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 네, 버리니까 맞습니다. 그죠? 또 요즘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꾸 맞습니다. 자기 자랑하잖아. 뭐 소셜이건 뭐가 자꾸 해버리니까 이게 뭔가 그 차단, 그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점점 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차단만 갖고는. 맞아요. 네. 지금 기존의 기업들은 대부분 뭐 파이어리나 IPS, IDS 그리고 스팸 저장 솔루션만 가지고 네. 차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IPT 공격 같은 경우는 저러한 차단만 가지고는 더 네. 이상 힘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사람의 요소가 여기는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 사람의 요소에서 그러면 내부 계속 탐지하면 될 거 아니야 말도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유저분들이 인터넷 업무 쓰시다 보면은 뭐 P2P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네. 또는 이메일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이메일인지 알아도 그냥 받을 경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기업 네네, 간에도.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분명 악성 코드가 있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탐지 솔루션으로 지금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이제 탐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탐지만 하고 대응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탐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장에 있는 제품들이 탐지를 위한 제품들은 인라인으로 많이 못 넣고 있어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인라인을 넣게 되면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아이씨. 퍼포먼스 이슈도 있고요. 네. 왜냐면은 이런 APT 대형 솔루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의 퍼포먼스를 원하는데 이게 엔드 유저 수가 증가한다든가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처리를 못 해가지고 네네. 네, 죽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라인을 못 넣게 되고 또한 탐지하는 수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AV가 있으셨으면 기존에 알려진 악성 코드 같은 경우 제거하고 보게 되거나 하는데 그런 게 네, 아니라 다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양을 탐지하게 됩니다. 오타임이 맞으는구나. 그렇죠. 오탐이 많아지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있는 것처럼 탐지한 노그들을 가지고 네. 그런 담당자 분들께서는 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악성 코드냐 아니냐. 어. 악성 코드가 많으면 AV 밴드에도 넣으셔야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실 검색까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탐지만 갖고 안 된다면 네. 뭔가 그러면 앞으로 뭔가 오늘 이제 얘기하실 것이 네, 맞습니다. 그 아까 ATP 그죠? 네, 맞습니다. ATP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건지가 오늘 주 이슈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알겠습니다. 것인지, 네,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인지. 네. 자, 이 시만텍의 ATP의 브랜드는 뭡니까? ATP인가요? 그건 네, 아닐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ATP의 브랜드가? 네, 맞습니다. 브랜드가 브랜드명을 ATP. 저희가 ATP 이메일, ATP 네트워크, 아. ATP 엔드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잘 선정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마텍의 이제 근데 시냅스 이건 뭔가요? 네. 저희가 시냅스 같은 경우는 정의 용어이긴 하는데요. 네.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장비 해커들이 우리가 어떤 회사를 타겟팅해서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공격만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네. 여러 공격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트워크도 올 수 있고 이메일로도 올 수 있고 네네. 엔드포인트로 올 수 있는데 네네. 담당자 분들이 다 다르세요. 네. 그러면은 담당자 분들이 네트워크도 보고 엔드포인트도 보고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어떤 로그가 중요한지 확인이 안 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시냅스 같은 경우는 그런 로그들을 총괄적으로 아. 다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네. 빅데이터로 해커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IP나 해커들이 어떻게 주로 네네. 사용하는 도메인들이나. 그래서 기업 내부에 들어온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통한 로그와 네. 저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연동을 해가지고 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네.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될 걸 순서를 정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로그도 통합해서 보시는 거라고 보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현황을 분석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딱 정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질적인 성과가 네. 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뭐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담당자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다른 네. 로그들을 우선순위 없이 보시다 보니까 음. 어떤 게 중요한지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해커들이 보낸 IP가 있는데도 그게 데이터가 없으시다 보니까 아, 예를 들면 오늘 악성 코드가 한 개 들어갔다라고 했지라도 그 한 개를 보낸 사용자가 해커이면 정말 중요한 로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정보가 없으시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네. 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보셔야 된다. 네. 이걸 제거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린다는 거죠. 아까 뭐 그 해커들이 그 샌드박스들을 네네. 인지도 한다고 그러지만 네, 그래도 맞습니다. 아직까지 샌드박스의 중요성은 계속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시마텍 샌드박스만의 뭔가 특징이라면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시만텍 같은 경우는 첨단 기계학습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노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본다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보다 또 뭐가 있냐면은 가상 머신을 우회를 하려면은 네. 가상 머신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코드 값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해커들도요. 네, 그렇죠. 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가상 머신만 쓰는 게 아니라 아. 물리 머신도 올려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한번 돌려봐서 실제 시스템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되고요. 네. 또한 그런 물리 머신의 이제 가상이나 물리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사람이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만지다 보니까 어떤 액션이 없어요. 네네. 마우스 움직임이라든가 음. 문서 파일이면 문서를 읽어야 되는데 읽는 네네. 행위가 없다라든가. 그렇죠. 네, 저희 시만텍에서는 실제 그 물리 머신은 사람이 하는 거와 동일하게 문서 파일은 문서를 읽어가지고 스크립트가 7페이지 뒤에 동작하는 거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의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네. 리부팅도 여러 번 해보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보다 좀 더 고사양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뭔가 사람이랑 유사하게 좀 만드는 건데 네, 맞습니다. 행위를. 네. 전체적인 시마텍 ATP 솔루션 전체 구성 좀 볼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네, 우선 좌측 제일 윗단에 있는 것이 ATP 이메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메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ATP 이메일 안에 저희가 스팸 탐지 솔루션하고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또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들에서 네. 이메일로 올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넣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100% 차단을 개런티 해드리는 걸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ATP 이메일에 있는 모든 로그와 그런 것들을 지금 우측에 있는 ATP 어플라이언스 장비랑 연동을 해가지고 네. 엔드 유저분들께서는 각각의 장비 로그를 보시는 게 아니라 ATP 그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직접 로그인하시게 되면은 모든 로그를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 되시는 거고요. 네. 지금 ATP 어플라이언스 장비는 네트워크에 미러링으로 해서 네트워크도 검사를 하고 아래에 있는 SEP라는 시만텍 백신 제품입니다. 네. 통합 백신 솔루션과 연동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부에 있는 유협까지도 가지고 온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SEP라는 백신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네. 백신 저 제품에는 총 크게 5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그 각가지 기술들이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응을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5가지 요게 지금 하죠? 아, 요거 부분은 이제 따로 기능들을 써 있는데 기능들, 일단 제가 네. 적어드리지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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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그다음에 요 맨 위에 네. 시마텍 인프라는 요거는 이제 솔루션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ATP 솔루션이고. 저희 제품을 쓰시게 되면 저 인프라를 다 쓰실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우측 제일 끝에 있는 빅데이터도 쓰시게 되시는 거고 네. 클라우드 샌드박스 그리고 상하관계 분석까지 다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 뭐 분명히 질문들 하시겠지만 네. 요새 APT 네. 뭐 서비스 솔루션들은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하고 이제 시마텍만의 네. 이 구성도를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저희 시만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네네. 왜냐면은 SEP라는 제품이 저희가 엔드포인트에 깔리는 백신입니다. 네. 백신에서 파이어월 기능도 있고 호스트 IPS 그리고 저희가 그 행위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네. 엔드 유저분들 PC에서 악성 코드가 행위를 했을 때 행위를 분석하는 기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스트 무결성이라고 해서 담당자 분께서 네. 어떤 특정 정책을 내려서 특정 정책으로 인해서 이 파일이 있냐 없냐 이게 그리고 이 레지스트리가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아이 취약점이 발표가 됐는데 됐냐 안 됐냐 네. 다 확인해서 스크립트로 다 동작할 수 있게도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까지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통합이 된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차이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엔드포인트 구성이 중요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특징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SEP 같은 경우는 내부의 엔드 유저분들의 PC를 모든 걸 다 검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백신 네. 프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진 악성 코드는 바로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들이나 알려지지 않은 파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ATP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물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플라이언스 장비에는 엔드 유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 정보와 그리고 좋은 파일인지 나쁜 파일인지 정보를 다 모든 걸 다 수집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파일들 중에서 정말 악성으로 보이는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저희 인프라 쪽에 물어봐서 네. 악성이다라는 걸 확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담당자 분께서 원클릭으로 해당 악성 코드도 제거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리포트를 보셨을 때 시만텍 말고 다른 회사의 리포트를 봤을 때 이 MD5 값은 악성입니다라는 리포트를 많이들 받으세요. 네.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럼 이 악성 파일이 우리 회사에 있냐 없냐를 보게 됐을 때 많은 회사분들은 AV 벤더에
이런 파일을 잡는 시그니처가 있냐고 물어보고 네. 그 다음에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보시게 되세요. 네, 저희 ATP 어플라이언스 장비 같은 경우는 그 MD5 값으로 조사를 나누면 네. 모든 클라이언트의 그런 파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 파일이 있다 바로 없다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 시마텍의 그 ATP라면 이제 ATP 어플라이언스 네, 이 장비를 일단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데디케이트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 단에 네. 그 백신 같은 거는 시마텍 거 안 쓰면 꼭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물론 이제 쓰면 제일 좋겠지만 네네. 안 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플라이언스 장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랑 엔드포인트가 통합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네네. 만약에 시만텍 엔드포인트 쓰고 있지 않으시다라면은 ATP 네트워크만 쓰실 수가 있게 되세요. 아, 네네. 네, 저희 회사 제품하고만 연동이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내가 기왕이면 시마텍 그 SP까지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EDR 기능이라는데 EDR 기능이라는 건 뭐 어떤 거죠? 네.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세요. EDR 같은 경우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해가지고 네. 모든 위협은 사실 엔드포인트까지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해커도 최종적으로 엔드포인트까지 어떻게든 해킹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네. 해커 입장에서도 네트워크에서 차단이 됐지만 어떻게든 들어와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관점 자체를 기존에 우리가 차단이 아니라 대응 관점으로 봐야 될 때가 된 거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오케이. 그래서 기존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회사 내부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네. 담당자분들이 많이 하는 행동은 제일 먼저 네트워크를 차단하실 거세요. 네, 그렇죠. 네. 랜 케이블을 절단하실 거고 악성 파일을 수집을 한 다음에 벤더 회사에 제조를 하겠죠. 네. 그다음에 네. 시그니처를 만들어 가지고 시그니처가 나오면 전사 풀 스캐닝 돌린 다음에 네. 이 사용자도 감염이 됐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로 잡아도 6시간은 걸리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EDR 기능이 뭐냐면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원클릭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 번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희 네. SEP 백신에서 네트워크를 다 차단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악성 샘플 수집도 원클릭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도 저희가 바로 인프라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내가 볼 때 악성 코드가 맞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원클릭으로 삭제도 됩니다. 네네. 아니면 실행 차단을 해서 실행 못하게 해놓고 오케이. 더 분석을 해서 나중에 차단하실 수도 있는 네네. 거고요. 네. 이게 EDR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아까 6시간 걸리던 것이 네, 맞습니다. 원클릭으로 네,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실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네, 실시간으로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것이 그러면 이런 EDR 기능은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현황은 지금?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EDR 기능에 대해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직 시만텍만 백신이랑 네트워크 ATP 제품이 연동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EDR 기능하려면 에이전트를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백신과 EDR을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IC. 아. 네. 근데 저희는 하나만 있으셔도 EDR 네. 기능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국내에서 네. 이거를 이게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출시가 돼서 아, 네. 네, 하지만 이거를 체험해 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맞아요. 이것을 뭔가 아직 이미 시만텍에 네. 엔드포인트가 있으면 네. 이것을 뭔가 샘플 케이스로 네. 다운받아 가지고 뭔가 트라이얼처럼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거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요. 네. 체험도 지금 저희가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네. 시만텍과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방문해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따가 저희 스태프가 조 과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저희 댓글창에 써드릴 테니까 네. 요거 EDR 관심 있는 분들은 관님께 연락하면 되겠죠.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APT 얘기 좀 하죠. 네. 네트워크. 네, 앞서 설명드린 제품은 ATP 이메일이었고요. 이번에 ATP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네네. 동일하세요. 네트워크 제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나가는 백본 쪽에 저희가 미러링으로 하셔도 되는 거고 인라인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많은 기업들이 미러링으로 많이들 받으세요. 네. 그래서 미러링으로 포트를 받게 되면 이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패킷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분석을 할 때도 저희가 모든 파일을 다 샌드박스로 돌리는 건 아닌 거고요. 시만텍은 백신 회사이면서 모든 정보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IP부터 네. 제일 먼저 이 IP를 봤을 때 IP가 좋은 IP냐 나쁜 IP냐 그래서 배드리스트냐 아니냐를 먼저 네네. 확인하고요. 네. 그리고 파일에 대해서 봤을 때도 취약점을 향한 공격이냐 아니냐 IPS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AV 시그니처를 통해서 알려진 악성 코드도 바로 탐지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평판 기술도 이용해서 이 파일을 봤을 때 전 세계에 3명도 안 쓰는 파일인 거고 오늘 만들어진 파일인 거고 사이닝도 되어져 있지 않다. 으쌰. 그러면 매우 나쁘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탐지를 합니다. 네네. 여기까지 말고도 정말 모르는 파일이다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 분석을 해서 네. 탐지하셔야 됩니다라고 네네.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하여튼 요즘 보면 이거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 하거든요. 페이스북에 그룹 같은 거 하는데 네.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보처럼 막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게시물 올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자꾸 약아져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 특정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그룹 속해 있으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뭔가 그런 것도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하물며 그러니 이건 더 하겠죠, 그죠? 네, 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은 못 할 것 같아 이것을.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을 해야지. 맞습니다. 자, 그 이메일 표준 공급이라는데 사실 그 이메일로 네. 어저께도 제가 아는 분이 그 웹회사 다니는데 자기네 회사 이메일을 해커가 해킹해가지고 그것이 자기네 고객한테 자기네가 이메일 보낸 것처럼 해가지고 거래 계좌를 네네. 돈을 송금을 자기 다른 계좌로 받게 해가지고 네. 돈을 냈더라고 35,000불을.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것도 문제가 또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보죠. 네, 최근에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저희 어. 시만테고도 많이 문의가 오는 사례예요. 아, 최근에 많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게 개인들만 랜섬웨어로 털리는 게 아니구나. 네, 요새 맞습니다. 어? 기업도 그런 식으로 많이 털리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네네. 도메인에는 사실 IP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시만텍닷컴이 아닌 시스만텍으로 보내도 사람들은 그냥 열어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시만텍인지 알고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시만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는 것도 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메인과 IP를 매핑을 해가지고 네. 이 도메인인데 IP가 변경됐다. 아. 그럼 차단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이거는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쓰는 기술이어서 TLS라는 기술이기 때문에 음. 많은 기업들이 이네이블만 하시면 되세요. 보안 제품에서는. 네. 그 아까부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IP, 네. IP를 자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요새 어떤 그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 정보는 IP거든요. 네. 소스 IP는 많은 해커들도 소스 IP를 바꾸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러나 IP를 갖고 들어왔을 때 그 어. IP가 만약에 나쁜 IP다. 이건 차단을 먼저 해야죠. 거기에 네네. 모든 행위를 보고 분석하는 것보다는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이 같은 경우는 저희 시만텍에서 나오는 ATP 이메일이고요. 이메일을 보시게 되면 첨부 파일과 링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분석을 진행을 해가지고 어. 저희가 이번에는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샌드박싱도 돌리고요. 그리고 제가 리어셈블리 해가지고 파일의 스트럭처부터 다 분석하는 기술도 넣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첨부 파일은 바로 분석을 진행을 네네. 하게 되는 거고요. 어. URL 같은 경우는 어. URL도 사실 따라가는 링크 팔로잉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링크가 한번 10번 리다렉션 되더라도 오케이. 끝까지 따라가는 악성 코드가 나오면 바로 그 메일을 차단하게 네. 됩니다. 자, 근데 네. 요즘 해커들은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예 그래서 네. URL을 네. 지금 활성 안 시켜놓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활성화 시켜놓은 있잖아요. 네, 그럴 맞습니다. 경우 어떡하죠? 그럴 경우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차단하는데 네. 만약에 해커가 오늘 토요일 날 메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살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못 보죠. 네네. 그래서 저희 시만텍 ATP 이메일에서 노드맵으로 네. 나온 게 뭐냐면은 어. 해당 URL에 이메일 속에 URL이 있으면 네. URL을 시만텍에 변경해 드린다. 아. 시만텍 URL로 바꿔드리고 IC. 프락시처럼.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엔드 유저가 나중에 어. 오늘 내가 받았더라도 이틀 뒤에 클릭을 하더라도 저희 시만텍이 내려오는 악성 코드를 먼저 분석해보고 아. 악성 코드는 차단하고 아, 네네. 아니면 내려보내주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네. 참 천가망패네 진짜. 네, 맞습니다. 이걸 보고서 네, 그 조관님 해커라면 네. 자 이렇게 했어. 이게 나왔어. 네. 그다음 어떻게 이걸 찌르래요? 창을 어떤 창을 만들래요? 그러면? 저는 이메일로는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도 요새 URL 많이 보내잖아요. 문자로도.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데서 어떻게 문자는 어떻게 하나요? 문자는? 문자 같은 경우도 만약 기업의 이메일로 연동이 되어져 있으면은 기업 쪽에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차단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크립토 랜섬웨어가 네. 기존에는 PC를 공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핸드폰도 공격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네. 악성 파일이 떨어지면서 핸드폰을 락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새 거의 다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는 사실 핸드폰이 아니라 PC잖아요. 들고 다니는 모바일 PC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이제 ATP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앞으로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데모 영상 이건 어떤 거죠? 네. 저희 이번에 나오는 ATP 제품이고요.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네.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로그인한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네.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이메일이 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모든 콘에서 같이 로그들이 다 보실 수가 있으신 부분이 되세요. 지금 화면 다 보실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가 다 보시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모든 로그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래 화면에 보시게 되면 어떤 특정 IP로부터 네. 많이 들어왔다라는 로그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세요. 네네. 그리고 특정 악성 액티비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특정 IP로부터 세대의 PC를 감염하게끔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 이메일로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담당자들이 제일 먼저 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은 인터넷에서 차단을 하시게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돼서 쿼런틴을 시키게 되면은 해당 유저분들의 PC는 더 이상 인터넷이 되지 않게 쿼런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쿼런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플라이 시키게 되면은 색깔이 바뀝니다. 빨간색으로요. 격리가 되고 나면은 네. 실제 그러면 그 파일이 진짜 악성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투 디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일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사이닝이 되어져 있지 않고 전 세계 5명 정도 사용하고 있다. 발견된 지는 하루밖에 안 됐다. 매우 위험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더 이상 위험하다는 걸 받고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분들이 누가 갖고 있는지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은 실제 이 파일이 하는 행위도 리포트로 해서 하나씩 다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담당자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파일은 차단되어야 될 것다 아니면 사용해도 된다라는 결정을 하시고 저는 여기서 차단을 버튼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블랙리스트 들어가서 이 파일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파일에 대해서 색깔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빨간색 부분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담당자가 생각하시기에 또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바로 딜리트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파일은 엔드 유저 PC에서 더 이상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이 PC에는 위험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격리됐던 것도 쿼런틴 영역을 해제를 해줘서 쓸 수 있게 바꾸시면 되는 거세요. 원클릭으로 기존에 있었던 시간을 매우 줄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색깔도 이제 그린 색깔로 더 이상 이런 악성 유형은 없습니다. 라고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창희님, 시만텍 ATP는 지능형 공격을 발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우선순위를. 네, 저희 시만텍 ATP 제품에는 우선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는 빅데이터랑 연동이 됩니다. 이 빅데이터 안에는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IP들 그리고 도메인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그 파일에 대한 정보값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봤을 때 기업에 들어온 IP라든가 기업으로 들어온 이런 파일들의 정보가 매우 위험하다. 정보값이랑 매핑해 봤을 때. 그래서 이것들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라는 형태로 해서 우선순위를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하나는 이 IP를 통해서 이메일로도 왔는데 네트워크로 왔다. 그리고 또한 엔드포인트로도 어떻게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면 이 IP에 대한 정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더 위험합니다. 라고 해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의 시냅스라는 기술이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김기영님, 지능형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학습과 패턴이라 일부 응용 차원인데요. 2016년 새로 이슈가 되는 위협 공격이 뭔지 예상하는지, 그리고 시만텍의 차단 및 예방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 있어서 타사와의 차별성을 보일 수 있나요? 기존에 학습만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 만들어진 악성 코드나 이런 부분은 많이 차단하기가 어려워져요. 시만텍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캐틱이라고 해가지고 네. 정적 분석 기술하고 동적 분석 기술을 통해서 탐지하는 기술하고 앞서 설명드린 시냅스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랑 연동해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예상되는 것도 기존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지능형 지속 공격. 네. 한 회사를 가지고 한 회사만을 위한 악성 코드를 만들고 오직 한 회사만을 위한 공격을 준비해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바로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그 대기업과 관계된 회사를 먼저 해킹을 해놓고 역으로 들어가는 공격도 많이 발생할 거로 보이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모비님, 생성된 지 몇 년 된 오래된 사이트라도 트래픽이 오늘부터 새롭게 발생했다면 발생 위치와 IP 주소 등을 철저히 분석,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간적으로 전체 보안 위협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통제가 가능한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빅데이터로 10년 이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 앞에 조건에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며칠 동안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같이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최근 며칠 동안은
이 IP가 동작을 했는지 아닌지까지 같이 정보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세요. 네. 김수열님, ATP 이메일에서 악성 코드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샌드박스 기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시그너처 정보가 없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지요? 샌드박스 기술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ATP 이메일에서는 샌드박스 기술도 사용하고 정적 분석 기술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AV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그니처 기반도 같이 탐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네. 아, 지금 뭐 김한수님하고 김수열님 지금 뭐 랜섬웨어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문화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전용우님, ATP에서 과다 트래픽을 발생시킬 좀비 PC를 차단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과다 트래픽이라고 하시면 엔드 유저분들의 PC가 네트워크로 과다 트래픽을 발생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네. 되시는데요. 저희 ATP 엔드포인트 솔루션에는 이러한 과다 트래픽을 대해서 발생하는 유저를 탐지하는 기술도 있으세요. 그래서 SEP를 이용해서 해당 좀비 PC를 찾아서 네트워크 격리도 되시고요. 네. 악성 코드 저희가 따로 수집을 해서 분석해서 제거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수님, 저희 회사 ERP 서버에 외부에서 접속된 로그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접속 로그가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시도했는지도 탐지가 가능할까요? 우선 ERP 서버라고 하시게 되면은 IP가 있으실 거고 저희는 네트워크 단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소스 IP랑 데스티네이션 IP를 매핑을 해가지고 소스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걸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SAP를 통해서 이 해당 PC에서 돌았던 프로세스랑 또는 다른 어떠한 파일이 있었는지까지 확인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탐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김선우님, 백신 제품에 클라우드 분석 기능이 있는데 동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도 모르게 기업의 중요 정보들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돼서요. 요즘 요 부분이 어떤 다른 회사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백신 회사 제품에서 클라우드 분석 기능이라고 얘기했을 때 파일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을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시만텍도 파일 자체가 아닌 파일에 있는 MD5 값, MD5 값을 가져가게 돼서 그 MD5 값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DB랑 매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파일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님, 다른 외산 사스 제품에 연계한 레퍼런스가 있는지요? 네, 지금 저희 ATP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메일은 사스 제품이라고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오피스 365라든가 뭐 Gmail 같은 경우가 사스 형태의 그렇죠. 이메일 솔루션이세요. 그렇죠. 네. 이런 사스 형태의 이메일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가면 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이 ATP 이메일이 사스 형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형태에서 클라우드를 같이 분석해서 사스 형태의 보안도 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용님, 시나리오 기반으로 탐지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나요? 지금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탐지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랑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하시게 되시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하셔가지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김주성님, 이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엔드 유저가 PC를 사용하는데 퍼포먼스에 영향은 없는지요? 네, 이 부분이 사실 EDR을 제가 소개하면서 얘기해 드리려 했던 부분이 되시는데요. 네. EDR 솔루션들이 대부분 기존에 있던 백신 회사 에이전트와 EDR 솔루션 에이전트를 같이 사용하게 돼서 PC의 네. 퍼포먼스를 좀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백신 회사에 있는 백신 에이전트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기존에 있었던 백신에 있는 퍼포먼스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대근님, 2016년의 최대 보안 이슈는 무엇이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격 및 위협이 예상된다라는 게 있는지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최대 이슈는 크립토 라커라고 보입니다. 아, 네. 오늘 분석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어. 이런 해커 그룹 집단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한 해에 1,000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올해도 이랬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최대 이슈는 크립토 라커라고 보면 아실 것 같으세요. 네. 또 이제 내년도 이제 4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아. 4월 달 되면 또 이제 네, 올해를 맞습니다. 분석이 또 발표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김영민님, 가상화 기반에서 지원되는 제품은 없는지요? 저희 시마텍 SAP 제품은 우선 이 가상화라는 말씀이 물리 서버 말고 갖고 계신 제품에 가상화를 올려서인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희 회사 제품은 다 가상화 VMware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만약에 엔드 유저 PC가 가상화다 그러면 똑같이 가상화도 지원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네. 가능하다 보시면 되세요.
김문영님, 위협의 고도화에 따라 방어 솔루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이런 중복 투자를 막고 일관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네, 되세요. 네. 우선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네트워크 영역, 그리고 저희가 이메일 영역,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영역들을 다 먼저 한번 봐보세요. 네. 보셨을 때 시그니처 베이스로 알려진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탐지하는 기술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들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쭉 나열을 해보시고 이 부분들의 중복이 되는지를 먼저 하신 다음에 네. 우리가 도입할 제품은 여기와 어느 게 매핑이 되는지 해서 최대한 많이 안 되는 제품으로 도입하는 게 맞으세요. 네네. 네. 요즘은 이제 뭐 소프트 디파인 모든 게 보안 쪽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분석하고 그런 쪽이지 뭐 장비로 뭔가 해결되고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장비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를 여러 대 둔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이 장비 로그들을 다 갖고 와서 사람이 분석한 다음에 이게 악성 행위이다 아니다라고 분석해주는 서비스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게 통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으세요. 네. 자, 박영무님, 타사 백신 제품을 쓸 경우 엔드포인트에서 악성 코드 삭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 말고 경쟁 회사들이 대부분 많이들 이용하는 방법들이긴 한데 타사 백신을 이용하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자회사이면은 저희가 네트워크로 통해서 탐지되는 악성 코드를 바로 시그니처에 넣어드립니다. 네. 하지만 자회사가 아니게 되면은 그 다른 벤더사의 악성 코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이용해서 엔드포인트에 있는 걸 삭제해야 되는 거죠. 네네. 아마 이 부분은 다른 회사도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낸드 포인트를 쓰고 있는 회사에 그러한 정보값을 주고 그 회사에서 시그니처를 만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삭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EDR 기능, 시만텍의 EDR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치규님, 오늘날 외부 위협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를 위해 샌드박스 100% 활용 및 침해 완화 사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5번 정도로 유지를 해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업무의 비즈니스적인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용성인데 네. 가용성을 저희가 침해하지 않도록 샌드박스 분석과 이거 이메일로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차단을 하는 거 말고 정상적인 메일에 대한 분석 시간도 1분 이내에 끝내드리는 걸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침해 사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바로 참지 및 차단을 시간 내에 가용성을 최대한 쓸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김태식님, 악성 코드 탐지 분석 시 기존의 학습 분석법과 함께 빅데이터를 이용한 탐지 분석 방식을 같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기존의 패턴 분석 탐지 방식이 아닌지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패턴과 다 비교하려면 데이터가 엄청날 것 같은데 네. 이 패턴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는지요? 우선 기존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그니처 베이스의 탐지는 저희가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 영역은 따로 있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IP라든가 또는 파일도 좋은 파일인지 나쁜 파일인지 한 평판 정보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파일이 전 세계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지 사이닝이 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정보값인 거고요.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물리 서버에서 바로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사양의 PC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클라우드에 다 환경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나 엔드포인트 장비에서 특정 파일이나 어떤 IP가 들어오게 됐을 때 저희가 클라우드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 IP가 맞냐 안 맞냐는 네. 값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시간도 매우 짧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나유미님께서는 가상화도 이제 무법지대가 되는 건지요? 요즘 클라우드 도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악성 코드의 유입이 불안하네요. 저 이제 클라우드를 쓰신다는 건 IaaS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라고 보이세요. 그러면 네. 이제 클라우드 내에 서버를 구축해 놓고 이 서버를 이용하신다고 보시는 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내에도 물리 서버가 있게 되신다라면은 그 서버에 있게 되면은 그 안에도 악성 코드는 언제든지 침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네네. 만약에 직접 운영하시게 되신다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IaaS 서비스도 있지만 사스 서비스를 형태로 서비스만 받는 기업들도 있으세요. 네. 그 서비스 안에는 분명 앞단에서 이런 악성 코드 위협을 먼저 차단해주는 솔루션들이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용하게 되시면은 가상화라고 하고 클라우드라고 얘기하지만 많이 안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십니다. 자, 김문영님, 데모 동영상을 보면 네트워크를 먼저 차단하는데 관리자가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원격에서 컨트롤하나요?
네, 관리 지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격리를 누르게 되면 인터넷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블랙리스트를 하시거나 또는 이 파일이 뭔지를 보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블랙리스트를 하게 되면 이 파일은 더 이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엔드포인트에서 실행을 한다든가 이런 걸 다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엔드포인트에 있는 SEP라는 백신을 이용하게 돼가지고 백신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네. 락다운 시키거나 딜리트하거나 이 부분을 같이 이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그다음에 김지호님께서 IT 예산이 거의 없는 소규모 IT 사업장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의 솔루션은 별도로 없을런지요. 지금 저희 이런 데는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서비스 지금 현재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ATP 서비스가 아니라 제품 형태이세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서비스로도 웹다 클라우드라는 제품이 있어서 인터넷상에 저희가 접속을 하는 거를 저희가 클라우드에 프락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쪽으로 프락시 어드레스 값을 이용하게 되시면 모든 사용자들이 저희 프락시를 타고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내용을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서비스 형태를 쓰실 수는 있으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송명신님께서 SAP의 기술 지원 중단된 네. XP라든지 윈도우 2003 등 지원 계획은 없는 건죠. 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OS에 따라가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OS에서 지원하지 않는 제품은 사실상 저희도 사실 지원이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유종구님, 시만텍 ATP 시스템이 도입된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는지요? 이게 도입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저희 클라우드 상품을 쓰고 있는 고객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만약에 클라우드 제품이랑 연동을 얘기하시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인데 네. 시만텍 그 안에서 시만텍의 솔루션 쓰고 있는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사업자가 쓰는 거는 따로 지금은 아직은 없고요. 네네. 대신에 저희 국내에는 없습니다. 제가 해외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가 보완하는 걸로는 아, 네. 저희가 사스 형태로 보완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이제 오늘 주제와 다르지만 그래도 랜섬웨어 걸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데이터 살리는 방법 없을까요? 선택적으로 DWG 파일이라도. 네. 네. 지금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해커가 네. 정말 악성 저희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암호화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암호를 풀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엔드 유저가 푸실 수는 없으세요. 음. 기업체 얘기하셔도 많이 힘드신 부분이 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이드로 드리는 거는 항상 백업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산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더 위협적인 게 네. 서버를 해킹을 해가지고 서버를 크립토라커가 들어가서 야. DB를 암호화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DB 암호화가 되면은 정말 큰 영향이 네.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진짜 돈 내면 네. 진짜 풀어주나요? 풀어주긴 확실히 풀어주나요? 근데 그게 좀 궁금해. 돈 우선 내면. 네. 이 크립토라커가 동작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은 네. 제일 처음에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실행을 할 때 CNC 서버랑 통신을 합니다. 네. CNC 서버는 무엇을 하냐면은 키 값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로 암호화를 시키고 이거의 복화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만약에 돈을 주게 되면 이 복화키를 주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 해커들도 이렇게 되면 CNC 서버라는 정보를 알게 되고 이걸 차단을 하게 되니까 아, 이러질 않고 그냥 암호화를 바로 진행하고 복화키를 없앱니다. 아, 그냥 바로 암호가 되죠. 그러면은 돈을 지불을 해도 복화를 할 수가 없는 게 더 많이 발생을 하게 있습니다. 네. 자, 박상희님, 시만텍 SP 사용을 위한 관리 콘솔을 사스로도 제공이 되는지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이번에 시만텍에서 새로 SEP가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요. 네. 관리 콘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사스 형태로 클라우드에 들어가고요. 엔드 유저분들 PC에 백신이 설치되는 제품이 새로 이번에 출시되었습니다. 네. 자, 노재명님은 리눅스나 윈도우에 실행 중인 위험 프로세스 감지가 가능한가요? 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위험 프로세스 저희가 감지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소나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은 뭐냐면 이 PC에서 이 프로세스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하는 게 악성 행위가 맞다 그러면 이 행위를 바로 차단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김한수님은 아까 랜섬웨어가 1024 비트로 암호화시켜서 암호를 찾아내려면 네, 사실 맞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수십만 년 걸리지 않을까? 네, 맞으세요. 네. 야, 1024 비트로 암호화를 하는 맞습니다. 거. 참.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게 네, 답이세요. 그렇네요. 네.
자, 오늘 이제 Q&A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시고 이제 코멘트 주셨는데 이중에서 두 분 좀 말씀 언급해 주셨어요? 네. 우선 저 많이 이쪽 보니까 다른 네. 질문에 답변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김한수님을 꽂았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대근님을 꼽았습니다. 자, 김한수, 이대근님. 네. 자, 요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다음에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또 상담 원하신 분들한테도 보내드리겠고, 나머지 설문하신 분들 50분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갈까요? 네. 우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 이메일 계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여러분 설문조사 할 때 맨 마지막 항목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매주 이제 방송할 때 그걸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토크아이트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뭐 이런 주제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것들 가감 없이 코멘트 주시면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발전하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내년 1월 달 되면 토크아이티가 이제 1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모바일 앱이 나옵니다. 네, 모바일 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바일 앱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모바일 앱에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면 좋겠다, 재밌겠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아이디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눈 그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따가 퇴근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이걸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